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천안시 농업 관련, 천안 흥타릉 춤축제 등 4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괄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비되셨나요? 시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시장님 먼저 민선 7기 제8대 천안시장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쌓아오신 행정경험으로 70만 천안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천안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시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천안에서는 천안 삼거리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천안의 호두과자, 독립기념관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천안 삼거리는 천안의 12경 중에 제1경이고 예로부터 삼남의 분기점으로 능수 아가씨와 박현수 도령의 사랑의 전설이 숨쉬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남의 장소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민선 1, 2기 때는 그곳에서 삼거리공원 축제를 열었고요. 민선 3기를 시작한 천안 흥타릉 축제는 혹시 언제부터 그곳에서 흥타릉 축제가 열린지 알고 계시나요? 처음부터 네, 2003년이죠. 예, 민선 3기 때 시작해서 작년까지 17회를 했습니다. 처음 천안 삼거리공원 축제를 했을 때는 축제 비용이 한 3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흥타릉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연간 한 28억 원대에 어쩌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축제 중 제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주변에 그동안 민선 1기 때부터 땅을 사들여서 곳곳에 넓은 주차장을 마련했고요.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그것도 한 번, 일주일도 안 되는 5일간의 축제를 위해서 삼거리공원은 그렇게 전용 흥타릉 춤축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숲이 우거져야 공원이 못되고 깡마른 숲과 광장을 위한 공간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잠시 동영상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천안 삼거리는 교과서에 실린 민요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하죠. 하지만 천안 최대의 공원인데도 빈약한 시설로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천안 삼거리 공원의 새로운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해마다 국내외 춤꾼들이 참여하는 흥겨운 춤축제가 펼쳐지는 천안 삼거리 공원. 민요 흥타림으로 이름난 대표 공원이지만 녹지 공간은 17%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갈 곳 없고 재미없고 그럴 것 없고 사람들이 같이 가자 하면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보드블은 깔려 있어서 주차장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빈약한 시설로 옛 명성은 물론 공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천안 삼거리 공원이 대대적인 변신에 나섭니다. 지난해 설계 공모로 선정된 당선자들 토대로 그려진 밑그림은 과거 한양에서 내려와 호남과 영남으로 갈라졌던 천안 삼거리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약 20만 제곱미터 삼각 모양의 땅에 어사 박문수가 과거 보러 갔던 습격을 기원하는 한양길과 능수와 박현수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호남길, 그리고 수려한 산세를 가진 영남처럼 자연 수영이 가능한 영남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촬영할 문제 때문에 예쁜 저거를 조성해가지고 연인들이 와서 볼 수도 하고 또 결혼하고 신랑 신부들이 야외 촬영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고. 새 길이 만나는 공간에는 연못과 산책로 그리고 물놀이장 등이 선보이고 녹지 면적도 64%까지 끌어올립니다. 국비와 도비는 594억 원이 투입돼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삼거리 공원은 설계 등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 착공에
2021년 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입니다. 참 잘 보셨죠? 예. 우리 천안삼거리공원이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위한 텅 빈 공간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남겨져서 지역의 대표 공원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천안삼거리공원이 언제 근린공원으로 혹시 지정된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68년. 예, 196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이런 공원이 그동안 우리 시민의 휴식과 행복을 위한 진정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천안삼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천안삼거리 공원의 명품공원으로 활성화시켜서 전 국민이 찾는 관광 명소를 만들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나 첫 삽을 뜨려는가 했더니 이 시기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선 3, 4, 5기 성무용시장 당시 공약했거나 시작했던 사업은 민선 6, 7기 고분영 시장이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누구를 폄하하거나 그래도 민선 6기는 최소한 그전 민선 3, 4, 5기에 진행 중인 정책의 100%는 연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봅니다. 이 현안은 시장 혼자만의 결정을 가져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박상동 시장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서 마무리하기에는 시장님의 임기가 짧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향후 새로운 공약 사업을 계획하면서 민선 6기에 해왔던 그 정책과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은 더 보강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글쎄 이제 접근 방법을 종전 계획해 놓은 걸 그대로 답습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정 보완을 한 후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추진 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장 한 분의 생각을 2천여 공직자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되는 천안시장의 결과물은 시작하신 시장님이나 또 준공하신 시장님의 공동 성과라는 것은 이미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소속당이 틀리다고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전임 시장의 업적을 폄하하고자 맞먹는다면 우리 천안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상동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과연 시장께서 잘하고 있나 공정하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일은 실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천안3거리 명품화 사업도 4년간 선진공원 벤치마킹, 공간 브랜딩 용역, 명품문화 공원 조성 추진단 발족과 13차례에 걸친 각종 보고회와 토론회, 시민 1000여 명을 대상하는 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어온 삼거리 명품화 사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행정이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완전히 새로운 천안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이종담 의원께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투자 규모를 줄인 것뿐입니다.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고 투자 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차장 시설을 국도비 134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등을 일단 유보를 시켰어요. 이를테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삼거리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재론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또는 명품화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제안은 좀 성급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간 일해왔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으시면서 시장님의 독선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년간 일해왔던 그런 사업들은 한순간에 그런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천안시의 재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는 것이죠. 예산 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지금 현 시점에서의 투자를 일단 유보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를 동원한 주차장 시설의 발주를 일단 유보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조경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는 저는 잔디도 입히고 그걸 전부 걷어낸 후 잔디도 입히고 필요 최소한의 조경을 통해서 그쪽에 그 공원 모습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74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소위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규모를 제가 335억 정도로 205억 정도를 절감한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앞으로 그 예산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거의 절반 정도로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기존에 해왔던 흥타령 춤축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삼거리 명품화공원 변경 시에 예를 들어서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아까 뭐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려면 또 설계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6억 정도 들어가고요. 환경 영향 평가하는데 또 1억 정도 들어갈 테고요. 교통 영향 평가 1억 정도 들어갈 테고요. 타당성 용역하는데 또 1억 정도, 또 9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또 기존에 26억 정도가 비용이 지출이 됐고요. 또한 지난 4년간 명품화 사업단 파견됐던 직원들의 인건비가 15억 등 총 50억 원이 또 매몰되는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매몰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매몰 비용 50억이 아까운 건지 수백억 정도의 불필요한 투자가 아까운 건지를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0억에 더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134억 이것도 지하주차장하고 하천정비 등으로 목적 사업으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반납하면 결국에 그 피해가는 200억 가까이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죠. 하천정비 사업을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행안부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천, 삼거리 하천과 구성천 이 접합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일본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유치권 분쟁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그 하천 내에 설치가 되는데 이건 하천 부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모 사업이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 하천 개수 사업이 예정대로 그 공모 사업에 낙찰이 되면 낙점이 되면 약 50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부분이 공원 지역으로 넓히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여기에 저류지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삼거리 공원이 아시다시피 매우 협소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한 5만 평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지역을
넓게 쓰느냐, 넓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 가외 투자를 통해서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삼거리 공원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명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강론적으로 뭐 거기다가 무슨 영남길이니 호남길이니 이거를 새롭게 만든다고 해요. 시장님, 그건 시장님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을 전체 공직자 이름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이 사업은 4년 동안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모든 일은 시장님 혼자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든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시장께서 이달에 추진하려고 했던 우리 충남도로부터 실시 설계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사업을 축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실시 설계를 들어가고 사업자 지정을 하기. 제 얘기 진짜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네, 말씀하시죠. 국가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고 한다면 앞으로 박상동 시장님의 임기 후 진행되는 모든 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천안시의 중장기 사업은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 펼칠 중장기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들을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천안 삼거리 공원의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을 그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종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올바른 경우에는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은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말하자면 약 7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 삼거리 공원 개수 계획은 저로서는 이거는 명품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쏟아붓는 그런 잘못된 시책 사업의 전이다. 그런 잘못된 시책 사업을 위반했던 우리 공직자들은 다 처벌을 받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시장님의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13차례 토론회 천여 명의 시민들과 토론 과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 아닙니까? 저도 전체적인 토론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그런 수백 명씩 시민들이 모여서 시 당국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사항은 과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저런 큰 사업을 천안시가 추진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천안시 개발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밀실에서 결정을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천안시 개발위원회가 2차례 참여했던 그 공청회는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이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종담 의원님께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와 용역보고회라든지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의회와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와 했던 그런 사항들은 전혀 무시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저 의회와 대화하지 마시고 천안시 개발위원회가 대화하시고 앞으로 그런 시민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렸듯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우선 집행을 하되 나머지 사항은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것을 자, 시장님께서 임기 시작해서 이 삼거리 명품화 공원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한 번이라도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니, 제가 기간적으로 볼 때, 제가,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직후에. 자, 당선된 직후에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중단 지시를 하는 거는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자,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체 우리 행정부가 70만 시민과 직접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사항할 때 우리와 협의하고 그 결정을 충분히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의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큰 사업을 시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일부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시정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시장님, 모든 일은 실무자하고 공무원과 함께 추진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이 사업들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뒤집는 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고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안 삼거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국민이 찾고 싶은 100만, 천안 시민이 찾고 싶은 명품공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내 도심에도 곳곳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명품공원이 되면 주차 문제가 시급하다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아마 했었습니다. 주변에 땅을 더 산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하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자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도비 한 134억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의 또 시 공무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축소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까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134억이지만 시비 부담도 205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시 재정 부담이 큰데 사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공원의 경우에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우리 삼거리 공원보다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하 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외국의 저명한 공원들, 지금 명품화를 얘기하시지만 이를테면 런던의 하이드파크 같은 공원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출입하고 그냥 하는데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에 접근을 해서 이용하고 그러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지금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류한 정도지. 제가 그러면 지금 안 한다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의 교통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우리 천안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의도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시는 교통 문제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기들 데리고 이동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우리가 어디 한 곳을 가려면 보통 1시간씩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내 도심에도 우리가 그런 주차난 때문에 도심의 지하의 공원에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민했을 때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시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 삼거리 공원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 나름대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시민 간에도 자꾸 이제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찬반의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것도 시장님의 직권 상정으로 주민투표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주민투표로 한번 결정을 한번 해주시죠. 직권상정 또 하시죠, 네,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 가지 사안이 엇갈리는데, 네. 주민투표를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죠.
본의원이 시장님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천안 삼거리 명품화 사업은 원앙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혈세 낭비 방지와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께서 천안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70만 시민과 약속하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4년 동안 충분히 협의한 삼거리 명품화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 뜻과 우리 의원님들 뜻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11월 20일 날 제227회 제2차 정례 본회의에서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 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했건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언제부터신가요? 지난 4월 16일부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4월 15일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233회 정례 이전에 몇 번의 임시회가 열린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약 46일간 230일의 임시회, 232회 임시회 두 번의 회기가 있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시죠? 여기 자리에 앉아 계셨었는데요. 일봉산 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동의안을 233회 정례, 그것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묻는 일정을 코앞에 두고 동의안을 제출했는지, 왜 제출했는지 두 번의 기회도 있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해서 생각의 차이가 공론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그만큼 더 크고 강해졌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달라. 그래서 좁히기 어려운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던 지난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두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통합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 선거 당시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일봉산 인근 5개 동에 주민투표를 묻는 주민투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약속한 것은 주민투표를 보장하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 46일간의 취임 후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부족했다는 시민 의견 수렴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팀을 구성하고 시장이 원하는 공청회 개최라든지 주민간담회, 주민투표 진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간에 공청회는 몇 번이나 또 하셨는지, 주민간담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만족스럽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차이가 커서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투명한 어떤 정책 결정을 향한 방향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쪽과 또 토지 소유주 측, 또 일반 시민, 이런 분들과의 중단 없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하셨냐고요? 공청회 간담회? 실질적으로 공청회는 제 기억에는 한 2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우리 향후 천안시는 100만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성장을 하다 보면 주민 간에 찬반이 갈리는 수많은 행정행위가 아마 수반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주민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는 아니죠. 이 건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고,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두 파트로 나눠져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의 갈등이 야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전임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대로 여론 수렴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어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런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맺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를 남기셨습니다. 행정은 주민 간의 갈등 조정을 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거고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시장님께 취임하셔서 살펴보셨겠지만 참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안이 있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1차에 부결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안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찬성이 됐으면 민간개발 그대로 가겠지만 반대가 됐을 경우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작년 연말에 이르도록 그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작년 연말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작년 11월 초에 갑작스럽게 사업자 측과 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한 이후에 시중에는 갖가지 흉흉한 이런 유언비어들도 돌고 있었고요. 그런 후 약 40일 후에 사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심지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아니 시장님 그 말씀보다는 예를 들어 대안에 대해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어떤 그 보관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이 되어 보니까 어땠습니까? 대안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럼 행정은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대안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은 저는 후보이면서도 일체의 정보가 없었어요. 그 일봉산 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일체 없었고 이것은 언론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 정보가 이제 맡겼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은 저와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시정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7월 1일이면 공원부지가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입니다. 만약 민간 특례안에 동의안에 반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는 자연녹지를 사들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의 위치에 따라 개발이익의 차가 첩차만별은 130명의 산주가 다 팔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장님 이런 혹시 대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전체 공원을 사들인 다음에 30%는 수익 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 사업에 맡기는 그런 형태의 개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30%를 만일 개발을 허용할 생각이 없으면 그 사업자는 수익 사업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나머지 70%까지 매입할 이유가 없어지죠. 30%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70%를 추가 매입할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은 난개발 여지를 남기고 사업은 좌초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30%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70%를 공원으로서 존재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30% 개발도 허용할 수 없고 나머지 70%도 그냥 자율에 맡기자 해서 남겨놓을 경우에 난개발에 봉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떤 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권리를 차지해야 될 건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 시민한테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걸 시민한테 투표를 통해서 맡기려고 하면 안 되죠. 행정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대안을 말씀하시지 않고 시민들의 현명한 뭐 그런 판단을 맡긴다는 그런 논리는 행정행위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이거는 다 어느 것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결론을 내더라도 시민적 권리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난개발이나 뭐 어떤 거를 막기 위해서 시가 할 일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우리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에 저한테는 시장님의 말씀이 대안이 없는 걸로 들립니다. 대안 없이 투표를 붙였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 중 100% 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봉산 공원 특례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님께서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것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주민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민간 사업자의 소송이 줄일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200억 뭐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대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에 대한 대책, 시장님께서는 책임질 의사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산 특례공원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 보존이 천안 시민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대입시키면 천안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현명한 천안 시민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농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천안시가 시군통합이 언제 된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95년 무려. 네,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95년 정도. 네, 1995년 5월 10일 날, 네, 됐습니다. 25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1995년 본 예산 기준, 우리 천안시와 천안군의 예산을 합한 예산액 1332억, 우리 농업 예산은 156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약 11.7%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시군통합 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 희계 전체 예산액 1766억여 원 중 농업 예산은 189억 원. 그래서 약 통합 그 밑에 보시면 96년도 자료 보시면 약 10.7% 정도를 좀 차지를 좀 했고요. 올해 얼마 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2020년 제3회 추경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으로 우리가 2조 100억 원 정도 우리 농촌 관련 예산은 839억 원, 약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군통합 당시 농업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본 권리 표로 보시면 알겠고요. 뭐 비율이 보려면 5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천안 농업에 대한 이것이 현 추세입니다. 시군통합 이후 우리 농업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시가 25년간 예산이 20배 가까이 늘었지만 농업예산은 10%에서 약 4.1%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군 지역인 12개 읍면 농업인들은 농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근본적인 농업 예산 확대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인 문제제기 측면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이종담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3% 수준이지만 그 인구 수준에 비례해서 농업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종담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이제 올해 2020년 수준이 3.9% 수준이지만 학교 급식까지 포함하면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농업을 위해서라도 좀 더 투자를 늘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은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수도권 인구가 2,600만 정도 되는데 우리 천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서는 가장 최첨단에 있습니다. 이 중부 지역이지만 수도권에 매우 근접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짧게는 40분 거리에서 길게는 1시간 거리에 전부 농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근교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근교농업이라는 차원에서 좀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욕심대로만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용태세가 일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농업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투자를 빨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우리 시 농정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좀 투자액을 매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우리 천안농업이 시장님 임기 중에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이 돼야 합니다. 네. 그동안 양 중심이었던 우리 농업이 과거의 농업을 떠나서 현재는 이제 고품질의 친환경 생명 농업으로 가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우리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사업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이제 농약이 많이 들어가고 화학 비료가 많이 투여되는 농산물은 이 수요자들이 외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정말 고품질의 친환경 유기농 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되 가성비가 있게 정말 경제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친환경 인증 농가수라든지 인증 면적이 2014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시정님 답변서 보시면 7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업용지로 많이 전환도 되고 또 농산물 생산이라는 게 생각처럼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 농민들이 탈농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이 농사짓기가 어려운 유기농 사법에 익숙치 못해서 또 탈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제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 일종의 스마트 농업 과를 하나 더 신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농민교육도 하고 같이 대화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취임이고 굉장히 바쁘실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민의 전당인 의회에 오셔서 네. 직접 성심성의껏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의회는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함께 70만 시민을 위해서 함께 동반자 역할을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